안녕하세요. 밤을 잊은 엘비오들에게 박승영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퀀텀 시크릿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 나눴고요. 오늘은 사고의 법칙 두 번째입니다. 상상한 일이 현실로 온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일이 전혀 현실로 오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혹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돈 벌기 어려워. 돈 벌기 힘들어. 돈을 벌면 시샘을 받는 것 같아. 능력이 없으면 돈을 못 벌어. 이런 어떤 행동을 제한하는 관념. 이걸 우리는 멘탈 블록이라고 합니다. 더 쉽게 설명하자면요. 코끼리 사슬 증후군 들어보셨죠? 인도에서는요. 오래전부터 아기 코끼리를 훈련시킬 때 다리를 굵은 쇠사슬로 묶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가요. 시간이 지나서 어른 코끼리가 됐는데요.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어릴 때 멘탈 블록처럼 적응됐던 그 어떤 관념이 어른 코끼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혹시 우리도 그런 관념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 있죠? 열심히 해봤자 안 될 텐데 뭐 도전해도 안 될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현상을 엘리펀트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결국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상식이란 18세까지 익힌 편견의 컬렉션이다. 어떤 정보를 접하고 경험하는지에 따라서 내 안에 있는 깊숙이 잠재의식에 입력되는 정보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보에 따라서요, 우리도 모르는 편견이 생기고요. 그 편견대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너무 무서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 편견에 의해서 삶이 더 나아지기도 하고 그 누군가는 편견으로 삶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멘탈 블록을 없애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지난번에 1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면 속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잠재의식에 새롭게 고정관념을 써야 됩니다.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자, 그리고 모든 창조물의 근원이요. 누군가의 사고의 에너지로서 또 그 에너지가 상상을 불러일으켜서 현실에 세상에 나온 사물을 만들게 된 거죠. 만물은 누군가의 생각의 에너지, 창조의 에너지원이 만들어낸 겁니다. 당신이 만약에 이상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면 먼저 이상적인 인생을 상상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요. 소원하고 의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소원 뭐가 있을까요? 무엇을 하고 싶다. 근데 그 하고 싶다라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많을 겁니다. 그건요,
소원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원을 의도로 바꾼다면요, 거기에 상상과 현실감, 현장감이 들어가게 되면요,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뇌는요, 잠재의식 속에 현실과 상상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정확하고 좀 디테일하게 현장감 있게 느끼고 생각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사물로 인식돼서 체험으로 모든 것이 현실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제가 좀 비슷한 사례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지금 눈앞에 오른손에 레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몬을 컵에다가 즙을 쫙 짜는 거예요. 그리고 레몬즙을 이렇게 한 입 마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갑자기 침이 꼴깍 생각하면서 신맛이 느껴지죠? 바로 그겁니다. 뇌는 가상과 현실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재의식 속에 이런 감정들이 그대로 느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상상하고 또 생각하고 소원하고 그 소원이 의도로 움직여서 현장감 있게 느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질지 가늠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1년 후를 이 책에서는 얘기합니다. 1년 후에 어떤 곳에 살고 싶나요? 어떤 사람과 함께 있나요? 어떤 대화를 하고 있나요? 시간은 어떻게 쓰세요? 그곳에는 어떤 향기가 나나요? 어떤 경치가 보이죠? 어떤 감정이 솟아오르나요?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한번 떠올려 보는 거죠. 그리고 한번 써보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법칙 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말의 법칙. 자, 세 번째의 법칙은 말의 법칙이네요. 말이 참 중요하다는 거 우리 알고 있죠.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상상하고 거기에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말의 힘을 사용하는 거겠죠. 그리고요, 말로도 하지만 그 말을 종이에 적는 거, 그렇게 되면 더 강력한 에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원하는 건 꿈이라고 하죠. 거기다 시간을 넣는 건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림 리스트를 만들 때 기억해야 될 8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명확하게 쓰는 거예요. 어떤 걸 원하시는지. 여러분이 만약에 음식점에 가셔서 뭘 드시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아무거나 주세요. 그냥 맛있는 거 주세요. 자, 명확하지 않죠? 파스타. 어떤 파스타를 주세요? 어떤 피자를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음식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꿈 목록을 쓸 때는요, 주어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집을 갖고 싶다가 아니고요, 나는 언제 어디에 있는 몇 평 어떤 스타일의 집을 갖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방이 몇 개, 그 다음에 욕실 몇 개, 그 다음에 거실은 어떤 스타일의 이런 걸 쓰시면 더 좋겠죠? 네, 주어를 잘 안 쓰시면요, 다른 분의 꿈을 이루어 드릴 겁니다. 자, 인터넷 쇼핑도 그래요. 여러분이 주소를 잘 써야 저에게 배달이 되는 거죠. 주소를 쓰지 않으면 다른 집으로 배달이 됩니다. 여러분의 꿈도 마찬가지예요. 주소를 잘 쓰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주어를
명확하게 장소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요. 꿈과 목표는 긍정형으로 쓴다. 이건 여러분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손으로 직접 종이에 쓴다. 저는 정말 공감합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거에 보면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조사를 했죠. 결국 3%의 학생들이 평균 연봉이 쓰지 않은 친구들보다 10배가 많았대요. 꿈과 생각을 적었던 겁니다. 스마트폰에 기입한 게 아니고요. 손으로 적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꿈과 목표는요. 완료형으로 쓰는 겁니다. 하고 싶어, 한다 이게 아니고요. 했다, 얻었다, 가졌다, 받았다, 해냈다. 이게 에너지 주파수가 완전히 다르겠죠? 또 하나 여섯 번째인가요? 꿈과 목표는 당연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간절히 원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우주는요. 뭐든지 이루어지는 우주는요. 이 책에서 우주 레스토랑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음식이 늦게 나오거나 뭔가 시간이 걸릴 때 그 레스토랑에서는 어떤 걸 해주죠? 서비스를 드릴 거예요 아마. 좀 빵을 더 드린다던가 음료를 드린다던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믿는다면 여러분의 꿈 목록에서 주문하는 것 외에 더 많은 꿈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곱 번째네요. 기한을 쓰셔야 됩니다. 언제. 그걸 쓰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드림 리스트는요, 방황합니다. 네, 표류합니다. 정착하지 못합니다. 자, 여덟 번째. 정해둔 기한까지 실현되지 않으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는 거죠. 네, 아마도 우주 레스토랑에서 반드시 더 멋진 일과 함께 보내드릴 거니까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로 선언하니까 꿈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자, 한번 썸머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미지나 생각을 말로 표현하면 현실화됩니다. 말을 잘해야 되겠죠. 종이에 쓰면 이루어집니다. 말로 꿈과 목표를 선언하고 낭독하면 잠재의 의식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프레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멘탈 블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꿈과 목표를 쓰세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매일매일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두 번째, 세 번째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5월 계절의 여왕이죠. 날씨가 참 좋은 계절인데요. 갑자기 온도가 확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움츠릴 수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날씨가 약간은 우울하지만 그 우울함 속에 또 매력적인 온도와 함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우리 삶의 여유를 또 주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한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퀀텀 시크릿 어떠셨나요? 자,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를 멋지게 퀀텀 점프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ABO DJ 박승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